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도내 지역에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내린 도내 강수량은 여산 14.5mm를 비롯해 평균 10mm 안팎을 보였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익산상공회의소가 지방선거 당선자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과 경제인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합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정헌율 시장 등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활기찬 익산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군산시가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대야면과 옥산면, 인피면 등 10개 농촌 지역에 앞으로 5년간 340억 원이 투입돼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전보다 평당 20주를 줄인 드문모 심기가 군산에서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의 벼농사 농법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주 이양농법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농법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인력과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도내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완주와 여산면이 14.5mm로 가장 많았고 익산 6.9mm, 군산 3.4mm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 익산상공회의소가 6일 지방선거 경쟁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털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보자며 시민화합교례회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활기찬 익산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펼쳤던 정치인들.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인과 출마자로 나눠졌지만 활기찬 익산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에는 서로 다름이 없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시민화합 교례회를 통해 지역 정치인과 경제인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열된 선거로 인하여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자신의 재임 기간인 지난 6년보다 앞으로의 4년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익산 시민들이 삼선시장 탄생을 선택한 만큼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는 민주당 원팀이라며 정치적 화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익산시 정치 환경이 달라져서 익산의 대편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또 정헌율 시장님과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9대 익산시의회 임기를 시작하는 25명의 당선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익산시 의원 25명이 시민을 위한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거 경쟁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털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시민화합교례회. 앞으로 갈등과 반목을 벗어나 하나된 힘이 발현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인구의 자연 감소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기준 인구 동향을 보면 도내 출생아는 올 들어 4개월간 1,905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4,911명을 기록해 자연 감소 인구는 3,0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군산 페이퍼 코리아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다음 달 초 진행됩니다. 페이퍼 코리아 최대 주주인 연합자산관리는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다음 달 5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매각 주관사를 통해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회사 설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44년 설립된 페이퍼 코리아는 군산과 청주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포장 용지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인쇄 회로기판의 핵심 부품인 일렉포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에 나섰고 국내 대기업에서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진 머티리얼즈에는 4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률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정책 예산 투자로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19년 607억 원이었던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603억 원으로 늘린 결과 고용률은 63%로 지난해보다 1.8% 상승했고 실업률은 3%에서 1%로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지역 산업과 고용 현황을 분석해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야면과 옥산면, 인피면을 비롯한 10개 농촌 지역에 5년간 340억 원을 들여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7개 읍면동 중 10개 읍면이 농촌 지역인 군산시.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촌협약 공모는 낙후된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대야면과 옥산면, 인피면 등 농촌 지역 10곳에 5년간 3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대상지 10곳에 체육,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대야면에는 구대야역 복원이 진행되고 옥산면에는 힐빙 생활문화 복합청사, 인피면에는 고령자를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군산시 농촌협약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기초생활시설과 편의시설 조성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단계 사업은 생활시설이 위치한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배후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버스 운행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검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24년부터 기초생활거점 2단계를 통해 배후마을의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군산시. 앞으로 5년간 주민생활시설 개선과 농촌 활성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제9대 군산시의회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상임위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구성할 것과 시의원 겸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8대 군산시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한 군산시의원과 직계가족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9대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도내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 12만 2천여 가구에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무기명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익산과 군산은 오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익산시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새로운 농산물 판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는 어제 우체국 쇼핑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익산 토마토 축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준비된 방울토마토 1,500박스가 완판됐으며 1,8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익산시는 우체국 쇼핑에 다이로움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SNS 계정을 통해 농산품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해 전북도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 도는 전북대병원을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확진 환자가 증가할 경우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역학조사와 병상관리, 진단검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각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북한 찬양 혐의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무려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정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이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고 경찰의 가혹 행위와 협박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970년 4월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근 군산 지역 농가에서 밀도를 줄여 심는 드문모 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농법은 기존보다 노동력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이 낮아 친환경적인데요. 군산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목표 면적을 넘길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대야면, 모내기가 이뤄진 논에 벼들이 나란히 심어져 있습니다. 이 논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모내기가 진행됐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부터 보급한 50주 이양 재배법, 이른바 드문모 심기가 적용됐습니다. 드문모 심기는 이전 평당 70주에서 20주를 줄인 50주를 이양하는 농법입니다. 농민들은 드문모 심기로 노동력이 절감됐다고 말했습니다. 육묘할 때 노동력이라든지 종자, 상토, 그다음에 모판 처리자로 해서 농약 들어가는 것마저도 다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드문모 심기는 벼농사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육묘와 이양 과정을 개선한 농법입니다. 육묘 과정에서 벽시의 파종량을 기존보다 80g 높여 육묘 상자당 이양할 수 있는 모의 수를 확보하고 이양 시에는 기존보다 벼 포기수와 밀도를 줄여 심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손으로 운반해야 하는 육묘 상자 수를 기존보다 50에서 70% 줄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드문모 심기를 할 경우 기존보다 생산 비용은 42%, 노동력은 27%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재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농업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벼 자체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평당 70주 재배하던 것을 50주로 심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종이나 또 육묘 기간, 그다음에 그 이양 작업 중에 사용되는 연료량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묘 과정에서 다량의 종자를 파종하기 때문에 육묘 일수를 잘 지키면서 생육 상태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26농가가 참여하는 단지를 조성해 드문모 심기 농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촌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당초 목표 면적이었던 3,000헥타르를 초과해 3,918헥타르에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모작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는 44.8%를 차지합니다. 현재 드문모 재배는 일모작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에 그 이모작도 한번 시범 사업을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져가는 농촌, 신농업 기술이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 배수 펌프장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군산 중동의 배수 펌프장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우수저류조에 빠져 있었으며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성명을 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학생의 권리 보장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아교육법과 교원지휘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4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6일 지방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모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주째 1만 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405명, 해외 유입 9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4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3명, 익산 30명, 군산 16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1일 기준 0.85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늘 익산예술의 전당 중공연장에서 찾아가는 시민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관광재단은 이번 공연에 월남전 참전자회, 전몰군경 유족회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살풀이 무용과 시극, 오카리나 팬플룻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피날레는 전 출연진이 관객과 함께 아 대한민국을 부르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군산시가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나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1년째 계속되는 캠페인은 저소득 가정에 여름 이불과 쿨매트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는 3,868세대 1억 6,8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이 전달됐습니다. 오는 8월까지 지역 주민과 단체, 기업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시 일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가뭄과 고온 등 이상기후로 도내 과일 가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22일 기준 주요 과일 과채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소 13%에서 최대 7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수박 한 통 가격은 25,000원으로 지난해 18,130원보다 37.9%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가뭄으로 인한 생육 부진에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도교육청이 2022년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자 243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채용은 9월 이후 정년퇴직 등에 따른 부족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리종사원 192명, 특수교육지도사 29명, 교육실무사 18명, 교육복지사 4명 등입니다. 최종 합격자에 대한 서류 제출과 등록 일시는 채용 예정 지역 교육지원청과 누리집을 통해 안내되며 발령 시기는 9월 1일부터입니다.
지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쯤 전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에서 수상 레포츠 대회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군산 옥산 저수지에서 전북도지사배 전국 케이블 웨이크보드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6개 시도 4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해 수상 스키와 케이블 웨이크보드, 웨이크 서프 경기를 치릅니다. 대회 하루 전인 24일에는 계류장을 열어 선수들의 공식 훈련과 경기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동네 문화카페가 가족 단위 강좌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4인 기준 30가족을 모집해 동네 문화카페 강좌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강좌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네 문화카페 가족광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 1회당 2시간씩 모두 10차례 제공됩니다. 원광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13억 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원광대는 골다공증 모델용 통합 플랫폼 기초연구실과 포록시좀 기반 근골격계 퇴행 제어 연구실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골다공증 모델용 통합 플랫폼은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포록시좀 기반 근골격계 퇴행 제어는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한 원천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은 융복합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산 여성세일센터가 제11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일센터는 취업 성과와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일센터는 지난해 취업 상담과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 훈련 8개 과정을 실시해 15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경력 단절 여성 2,237명의 취업을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익산 도심공원 6곳에 설치된 분수가 가동됩니다. 익산시는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현 근린공원과 송정제공원, 영등 근린공원 등 6곳에 설치된 분수를 오는 9월까지 하루 3차례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라산 자연마당 등 3곳에 설치된 실개천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가동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30일 다이롬 가맹점 등록 신청 개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9월까지 관내공원 6개소에 설치된 분수와 공원 3개소에 설치된 실개천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군산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롯데 칠성음료 주식회사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장학금은 4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군산시 사막동 통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취약지역에 방치된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상습 민원구역에 제초 작업을 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면서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다소 누그러져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22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